안녕하십니까. 비트선물왕제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4월 27일 오후 8시 55분이에요. 큰 시황은 변동되지 않았어요. 일단 먼저 지난번 타점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면 우리 스터디 그룹에는 익절이 컨펌 됐을 때 브리핑을 가볍게 했는데 주황색 타점으로 제시했던 매수 타점과 그리고 얘에 대한 우리 비선병법에서의 익절선이 완벽하게 도달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한 결과를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분들이 사실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비선병법 진법 3에 해당하는 이 기준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파를 가장 작은 파로 볼 수도 있고 2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온 파동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기준파 이전의 파동을 이 전체를 한 파동으로만 볼 수도 있고 이 한 파동이 이렇게 한 파동 다시 한 파동 다시 한 파동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파동 다시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건 리듬 감각이에요. 어떤 리듬 감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율들이 들어맞고 안 맞고에 대한 부분은 경험치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파를 다음과 같이 잡았던 것이고 그 경우에 타점 D와 A 그리고 주황색 타점은 A 타점을 브리핑을 했었던 거예요. 당시 D 타점은 이미 컨펌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A 타점이 남았기 때문에 공개 영상에서 D 타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이유가 없었죠.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D 타점의 경우에 완벽한 저점과 고점을 만족했고 A 타점 같은 경우에 완벽한 저점과 고점에서 익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브리핑했던 이 해당 타점 주황색 타점은 공개 영상에서도 공개가 되었고 우리 비선병법에 의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선병법이 11시간짜리 방법론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수강생분들도 1독이 다 안 끝난 분들이 많아요. 1독 하신 분들이 정말 장하신 분들이고 11시간의 어떤 그 이론을 벌써 체득하셔가지고 매매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응원합니다. 비선병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제가 설계해 놓은 그림 안에서 동전을 던지는 확률, 즉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롱, 뒷면이 나오면 숏, 해당하는 수치인 동전 던지는 승률인 50%의 승률만 유지시켜 준다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이론이었죠. 오늘 그 해당 타점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타점에 대한 플로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11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구독자들을 위해서 결과물 타점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얘기를 하나 더 합시다. 저는 매수를 할 때, 즉 타점을 들어갈 때에는 확률이 반반인 지점을 택해요. 그리고 익절을 할 때는 확률이 도달 확률이 뭐라 해야 되지? 도달 확률이 얘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을 포함해서 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은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이 도달 확률이라고 합시다. 도달 확률이라고 하면 이 진입 타점은 정확히 반갈이에요. 반반인 지점에서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반등을 줄 때 정확히 절반 정도는 여기에 터치하는 정도 수준을 저는 과거에 어떤 프랙탈을 보고 과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절반 정도 위치하는 지점에 진입 타점을 해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그래요. 제가 저점과 고점을 타점으로 활용해서 잘 맞추는 편인데 고점과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데 내 매매법은 주안점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저점과 고점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많아서. 무슨 얘기냐면 하수들은 그 전문가들 포함해서 잘하는 전문가 말고 하수 전문가 그리고 일반 트레이더 가운데에서도 사실 잘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요. 전문가라는 칭호가 없을 뿐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를 안 데리고 이렇게 올라갔어. 얘는 여기서 잡아야 돼요. 얘는 적합하게 잡았어. 얘는 아래에서 잡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좀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위에서 잡으려고 하는 마인드, 이 아래에서 잡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분들은 하수인 겁니다. 왜? 얘는 내가 실제로 이 타점으로 대기를 하게 되면 놓치는 타점이에요. 이 놓치는 거 아까우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팅할 수 있는 타점을 점점 위로 상승시키게 되면 점점 여러분의 타점은 구대기가 돼요. 구대기가. 다시 이 아래에 있는 타점을 잡기 위해서 아니 저점을 잡아야 되니까 더 아래에서 잡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잡으려고 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절반 이상이 얘보다 위에서 반등이 오기 때문에 타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진입하는 타점의 경우에는 반등을 한다는 경우에서 내려가는 파동이 반등한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중심 확률에 해당하는 지점이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내 위에서 반등한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아야 하고 나를 뚫고 내려가서 밑에서 올라가는 타점을 마찬가지로 아쉬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이 감각을 어떻게 익히냐? 지금 매 순간의 타점들만 보면 그냥 이 저점 잡은 사람이 잘해 보이는데 사실 얘가 반복성 있게 되려면 과거 차트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 차트를 반드시 보고 귀납적인 통계치를 획득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사실 어느 지점이 이 통계적 중립성을 갖고 있는 지점인지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비선왕이 알려주긴 하지만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차트를 무한히 봐야 된다. 익절 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걸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올라가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서 평균적으로 닿고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렇게 치면 나의 익절가는 그것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 익절이 안 되면 손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나한테 폭탄이에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물론 무분별하게 여기서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갈만한 자리보다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률의 왜곡, 즉 기대값이 높은 자리를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체득할 수가 없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연역적인 부분들을 비선왕이 연역적으로 출현해서 그 귀납을 연역화해서 비선병법으로 병법화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많은 타점들 가운데에서 최종에는 우리 비선왕 구독자, 비선왕 수강생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선왕이 일일이 타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비선왕이 말한 방식대로 과거 차트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방법론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일단 엘리엇 관점에서 지금 이 조정이 빨간색처럼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이 파동이 나왔어. 올라가고 이 파동이 나왔으면 이 파동은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파동이 나왔어.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고 다시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3파가 되는 거니까. 즉 일부가 나왔을 때는 얘가 더 큰 파동의 일부인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파동이 이 전체 상승 혹은 전체 추세를 되돌림을 끝낸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하냐? 파동의 모양과 밸런스, 크기 관계, 피보나치 비율 관계를 보는데 이 파동만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 이 초록색 파동만으로 이 빨간색의 되돌림이 끝나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 초록색 파동 기준으로 보세요. 제가 원래는 이쪽 저점을 선호했어요. 파동의 모양상은 이쪽 저점으로 보는 게 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더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되면 아직 이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W, X, Y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은 아직 조정파가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Y파 안에 A, B, C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는 이 초록색만으로 조정이 안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래로 세게 빠지는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비선왕은 다양한 가능성들이 미래에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확률을 낮게 보더라도 누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카운팅을 해요. 그럼 지금처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W, X, Y 형태로 올라갈 수 있으나 얘가 이미 조정을 종결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단기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한다면 지금 어떤 확률 관계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관계상 그리고 파동의 모양상 한 번 더 올라주고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오르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가능성과 하방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모양을 한 3가지 정도로 본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치면 3가지 가능성을 볼게요.
공통이란 말, 공통. 내가 더 내려가는 것을 보든 올라가는 것을 보든 일단 공통적으로 상승할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어떤 얘기했죠? 피보나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지금 얘가 충분히 되돌림을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다. 이 자리가. 피보나치 비율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큰 피보나치 비율에서도 한 파동 남은 거에 대한 카운팅 가능하며 하단 추세선 그리고 채널의 하단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롱 관점에서 먹을 게 많다, 손익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무조건 올라서 롱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올라서 롱을 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확률과 미래를 공통적으로 전략을 짰을 때 그게 비선항이 평행 우주를 통해서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과정이죠. 이 지점에서는 상방으로 베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이 추세를 지난번에는 추세를 깨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것도 고수만 추격을 하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얘가 하락하고 이런 형태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저항을 받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냥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롱 관점에서 먹을 게 많다. 지난번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반복했어요. 매번 과거 영상을 보고서 제 영상을 시청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디테일한 타점을 좀 살펴볼게요. 네, 타점 부분은 결론적으로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분할해서 1.0, 0.5라고 베팅했던 그 타점은 비선진법 4의 A와 B였어요. 그래서 타점에 대한 어떤 진입가, 익절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형태로 사실은 배기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즉 진입 타점이 37.5K 부근이에요. 네, 다음으로는 다음 같은 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비선병법에 있는 징법 3인데 설명이 기니까 결론적으로 타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을 때 네, 실제로 이 지점에서 D 전략으로 잡힌 겁니다. 익절가는 상단이죠. 40.63K예요. 다음과 같이 입절이 되는 겁니다. 또 볼게요. 다시 잡혔죠. 여기는 비선병법 진법 3의 A예요. 1.618 전술.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얘 입절가는 다음 지점이었어요. 39.186. 네, 입절됐죠. 벌써 끝났네요. 한 가지 타점이 좀 더 있어요. 다시 해당 타점에서 대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면 숏을 보는 타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체결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타점이 있어요. 지금 사실 대기하에 놓고 있는 타점 중에 하나예요. 비선병법 진법 1에 숏 배팅하는 지점인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롱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타점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큰 방향을 상방을 보고 있어요. 큰 방향을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가 떨어지고 이 파란색 타점이 다시 닿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다 먹으면 좋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롱을 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숏 관점자일 수도 있고 롱 관점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체 타점을 좀 이번에는 좀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타점은 살아있어요. 미도래요. 그리고 이 타점 무슨 타점이냐면 얘가 지금 단기적 고점이 갱신 안 된다는 가정이에요. 갱신이 돼서 이 타점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새롭게 이 보라색 타점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오버되게 되면, 지금 이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보라색 타점은 재조정돼야 한다. 어떻게 조정이 돼야 하는지는 진법 4의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방법론이 길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분들 제외하고는 결론적인 부분들만 좀 공유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부분 좀 양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음, 네. 여기서 고점 갱신을 하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비선병법 진법 3의 B 타점과 진법 4의 C 타점과 그리고 진법 4의 C 타점이 지금 여기서 다 겹쳐요. 즉, 이 지점이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숏 타점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숏 관점 자면 그렇게 하고, 혹은 내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완벽 배팅을 해보겠다,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면 해볼 수 있는 자리죠. 여러분들이 관점대로 하세요. 다만 비선왕 입장에서는 이 아래 타점에서는 한번 트라이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런 모양에 대해서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기 수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선병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는데요. 2기를 5월 초 혹은 5월 중순에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비선왕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같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죠. 그리고 저 비선왕의 공개 영상은 다 보셔야겠죠. 그리고 댓글 등으로 소통을 하고 계셔야겠죠. 다른 스터디 그룹과 다르게 저희는 깐깐하게 수강생을 좀 모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미리 사전에 양해 공지를 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비선왕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전매매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